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 시선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세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또 평소처럼 제가 어떤 회사에서 언제 있었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 등장인물들의 프라이버시와 저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미국의 모 대기업을 다닐 때였어요. 제가 다니는 부서가 A라고 하는 부서였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갑자기 조직 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 B가 갑자기 신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발표하기를 새로운 그 시장을 뚫기 위해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부서를 B라고 이름을 짓고 B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었다고 공포하고 그 조직 개편을 단행했어요. 근데 그때 그 회사에, 그 미국 회사입니다. 지금 그 미국 회사에 같은 부서에 한국 분이 하나 계셨어요. 그분도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외국인 생활을 하시던 분이죠. 자, 그런데 이 B 부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신생 마켓을 겨냥한 그런 신기술 개발팀이었어요. 자, 근데 그 팀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저의 그 동료였던 이분은, 이 한국 분은 그 신생팀에 발령을 못 받은 거예요. 물론 저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B팀으로 발령받은 애들이 특정 인종이에요. 특정 인종이 그 B팀으로 다 발령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제 한국인 동료는 그거를 인종차별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아, B팀이 되게 좋은 팀인데 B팀에 특정 인종이 막 모여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 자기는 못 갔는데 그 이유를 자기는 인종차별로 보는 거예요. 난 인종차별 당했다. 저 B팀 부서가 좋은 팀인데 인종차별 당해가지고 자기는 저 좋은 팀을 못 갔다 하면서 한동안 되게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같은 부서의 한국인이니까 저한테만 와가지고 아, 내가 같은 한국인이니까 하는 말인데 진짜 이건 인종차별이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인종차별로 전혀 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 B팀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 새로운 기술을 빨리 캐치하고 그거를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B팀으로 인사 발령을 했던 멤버들의 하나하나의 성향이 그 새로운 기술에 빨리 적응하고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사 발령을 한 부서장이 굉장히 보는 눈이 탁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저런 결정을 내린 건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B팀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항상 그 신기술 개발팀은 신생 마켓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일보다 고생을 많이 해요.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선은 저 신생 마켓을 뚫는 개발팀은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잘 구성되어 있었고, 하지만 나는 B팀 가고 싶지 않다. 지금처럼 그냥 평안하게 그냥 살 수 있는 일이 더 행복한데 나는 B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제가 B팀으로 안 가게 됐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기뻐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 봐봐요. 같은 팀의 한국인 동료인데 그는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연구핏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그쪽으로 안 보내준 건데, 이걸 인종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가면 더 고생하는 건데 거기를 자꾸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똑같은 인사 개편이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 같은 부서에 있었던 한국인 친구는 그 사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인종차별 당했고 미국에서 늘 좋은 거 인종 때문에 못 가져가고,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까라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어린 시절 받았던 교육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왔던 학교들을 쭉 까보면은 그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한국인과 다른 인종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러시아인, 미국인, 이런 식으로 인종적인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그 한반도에 있었던 그 억울한 일들을 보는 관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고, 해방돼서는 미국이 쳐들어왔고, 뭐 거의 이런 개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항상 삐딱한 거예요. 저는 미국을 살아갈 때 항상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고 내가 지금 주어진 일이 내가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가, 이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삐딱하게 보지 않고, 그리고 인종차별을 미국에 와서는 이제 좀 그런 거를 믿지 않는 게 좋아. 인종차별은요, 사실 종교 같은 거예요. 믿음입니다. 본인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믿으면은 진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인종차별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인종차별교입니다. 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제가 있어야 될 곳에 보내신다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종에 대한 그런 차별당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박사과정 때 모든 멤버들이 백인들인데 저 혼자 동양인인 랩에서 박사과정을 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 특히 백인들의 사고방식을 많이 배웠는데, 제가 맨 처음에 외국인으로서 그 백인들의 세상에 들어갔을 때 미국 문화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외국인 취급했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랩에 있는 백인 친구들이 이제 파티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적극적으로 갔어요. 초대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파티에도 참석하고, 그리고 그 같은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때 랩에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백인들이 다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뭐 다수가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그 뭐 사탄 숭배자도 있었어요. 뭐 그래요. 백인들이 원래 그 종교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탄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저를 외국인 취급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박사과정 날 때쯤에 한 5년 차 정도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저를 미국인 취급하는 거예요. 너는 아메리칸이다 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아메리칸의 개념은 뭘까에 대해서 그때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F1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었는데 법적인 지위는 외국인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살면서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미국에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을 그걸 아메리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 시민권이 없고 뭐 백인이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도 이 미국이라는 땅에 이민자였잖아요. 원래 여기는 인디안들이 살던 땅인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도 이민자로서 와서 뿌리 내린 거기 때문에 그 외국인을 보는 시선이 한국이랑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외국인을 바라볼 때 처음에 그러니까 문화로 바라봐요. 문화. 그래서 미국 문화를 이해 못하면 외국인, 그리고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자기들과 동화될 수 있으면 아메리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들이 그 인종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인종적으로 사람을 보는 거는 한국인들이 그런 시선을 봅니다. 민족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사실 중국인이랑 일본인이랑 한국인이랑 똑같은 인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나누잖아. 쟤네는 일본인, 쟤네는 중국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 시선이 되게 강해요. 즉 뭐랄까 하드웨어적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 태어났을 때 일본에서 태어난 애들, 태어났을 때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 이렇게 하드웨어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은 굉장히 종교적인 땅이거든요. 청교도인들이 세운 매우 종교적인 땅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느냐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열심히 믿느냐, 사탄을 믿느냐, 이렇게 마음의 방향성과 믿음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이렇게 몸의 하드웨어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백인들이랑 못 어울릴 거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과 믿음으로 사람을 구분해요. 즉 소프트웨어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랩에 그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사탄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미국의 백인들이 다니는 백인 교회를 다녔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는 애들이랑 친해졌습니다. 하나님 믿는 애들이랑 친해지고, 또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읽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하고도 친해지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마음의 소프트웨어 그거 가지고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랩에 사탄 숭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사탄 숭배의 상징은 부엉이거든요. 부엉이. 그래서 이제 부엉이 심볼을 이렇게 보여주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사탄을 믿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박사과정 랩실에 자기 자리에 이제 막 부엉이 심볼 같은 거 막 있고 뭐 그런 사탄을 믿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거리가 좀 두어지고 좀 안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 갖고 내 몸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얘랑 안 친해지고 쟤랑 못 친해지고 이런 거는 한국 관점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고등학교를 교회에서 세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개신교 교회에서 세운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미국 생활 적응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로 미국에서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미국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인간관계와 문화에 적응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랑 다른 뷰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그걸 캐치해야 돼요. 자, 근데 그 제가 아까 말한 한국인, 같은 부서에 있던 한국인은 그 맨날 한국 사람들하고만 놀러 다녀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랑 맨날 그 한인 식당 다니고 맨날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이런 거 먹어 같이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미국 문화 적응이 매우 느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을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게 나는 인종차별 당하고 있고 나는 미국에서 이렇게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고, 항상 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미국 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은 미국에서 그래서 잘 안 풀렸어요. 인생이 잘 안 풀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